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상대가 뭐 술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막 사람들하고 술 먹고 막 연락이 안 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뭐 크리스마스 때 찍을 영상이 있었는데 뭔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뭔가 계속 너무 정신없는 연말을 보내다 보니까 편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날리고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연애가 어려워? 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4가지 정도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요즘 시대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연애라는 게 사실 서로 어느 정도 맞춰가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양보하기 싫어. 왜 나를 버려야 해? 감정 소모하기도 싫어. 귀찮아. 너가 맞춰. 라는 식의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왜 나한테 배려 안 해줘? 왜 너는 그럼 왜 나한테 배려 안 해주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로 많은 마찰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 예전에는 물론 그랬지만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지금도 근데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아하는 쪽, 사실 누가 더 많이 좋아하고 누가 더 많이 좋아하고 뭐 이런 걸 굳이 뭐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 상대가 나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좋아하는 쪽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약간 시스템이 연애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래 만나려면 그런 게 필요하겠죠. 더 좋아하는 쪽이 뭔가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도 이 사람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 그게 서로 어느 정도 선의 배려와 양보로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면 속도가 다른 연애도 결국 속도가 맞춰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 과거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20대 때나 아니면 10대 때 연애를 할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좋아. 그러면 우리 만나자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대가 지나서 20대가 되고 20대가 돼서 30대가 또 다가오고 했을 때 연애 횟수가 늘어납니다.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헤어짐을 겪고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이 연인은 나한테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줬네? 아, 나는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의 어떤 조건, 어떤 이상형적인 부분에 하나만 부합해도 만나던 사람이 이제 이상형 플러스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없는 게 하나씩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다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존재를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사람마다 사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죠. 연예인들 중에서 그 현처럼 연애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아내가 최고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단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는 방향으로 만약에 시선을 바꾼다면 좀 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사실 연애하기 전에는 단점이 많이 안 보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단점은 웬만하면 다 숨깁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나서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 사실 저는 뭐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내가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상대가 믿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연애를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사람마다 약간 성향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온전히 다 맞춰주는 스타일, 누구는 또 맞춤을 당하는 스타일,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맞춰주다 보면은 상대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뭔가 상처가 있다면 맞춰주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상대가 뭐 술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막 사람들하고 술 먹고 막 연락이 안 돼. 근데 조심히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뭐야 연락이 안 되네? 얘 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시선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후자 쪽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사실 신뢰를 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집에 가서 도착했을 때만 카톡을 좀 남겨줘. 물론 거짓말을 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의심은 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 1분 동안 뭐 10분 동안 연락이 안 돼도 뭐 10분 동안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로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삶의 존중, 각자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친구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하는 그런 습관, 그런 삶의 방향성을 아예 배제를 시킨다면 그 연애를 할 때 행복할까요? 물론 내가 많이 노는 사람인데 연애를 한다고 나도 그래도 많이 놀 거야 사람들하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줄여야 되겠죠. 기존에는 100% 친구들한테 썼다면 뭐 여자친구한테 50을 쓰든 뭐 60을 쓰든 퍼센트지를 좀 나누더라도 좀 횟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팩트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떤 조율 없이 무조건 나를 존중해줘. 그게 싫어? 그럼 헤어져. 라고 하는 태도는 굳이 만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인 거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온전히 자기만의 생각만 이야기를 한다. 저는 NO!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것도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을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네? 그리고 항상 호텔에 가서 밥을 먹고 항상 오마카세를 먹었네? 그게 너무 난 행복했어. 근데 만약에 다음 사람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날 라면 먹고 뭐 이러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갭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 과거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엄청나게 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평상시에 어떤 생활 태도와도 많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평소에 뭐 오마카세 먹는 걸 좋아해. 근데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부담스러워해. 그러면 얘는 돈이 없어. 난 얘 싫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활 습관도 조금 들어주는 게 좋죠. 상대는 맨날 저렴한 거 먹었는데 나는 이렇게 비싼 걸 먹었어.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 그러면 조율이 좀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잘생긴 사람을 만나봤는데 너무 눈이 즐겁더라 라고 기준이 생겨버리면 다음에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생겨야 돼 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그냥 대화만 잘 통하면 돼요. 저는 외모 보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치고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근데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만나는 최소한의 그런 기준점이 있는 게 어쨌든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선택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기준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사업가를 만났어. 그래서 풍요롭게 연애를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사업가를 소개받습니다. 근데 그 사업가들 중에서도 성격이나 아니면 패션이나 등등등이 나랑 안 맞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지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준점들이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뭔가 혼자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연애하는 게 좀 어려워지고 예전에는 감정만 있으면 했던 연애가 지금은 감정뿐만 아니라 그런 기준점까지 다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야 연애가 성사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쉬울까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별로 따지는 게 없다. 근데 연애를 잘 못하고 있다. 왜? 별로 따지는 게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 만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저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싫어. 나는 그런 사람 싫어. 그런 사람 별로야. 야, 너 따지는 거 없다며. 근데 적어도 나랑 생활 습관은 비슷하고 키도 적어도 어느 정도 있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이런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답답하다. 너가 정말 간절히 연애를 하고 싶다면 연애를 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혀야지 맞지 않아? 근데 너가 원하는 대상이 정말 좁으면 그 친구가 또 특히나 배 타는 직업이라서 정말 주변에 이성이 없는 그런 직군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좀 방향성을 여러 가지를 두고 사람을 만나야 너가 연애를 좀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 절대 안 돼. 근데 연애는 하고 싶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진 뭐 남자 혹은 여자를 원한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몇 가지나 되는지. 뭐 외모, 쌍꺼풀, 뭐 코가 높아야 되고 목소리가 중저음이어야 하고 뭐 머리 스타일은 이래야 되고 얼굴은 작아야 되며 뭐 옷 스타일은 이래야 되고 금전적으로 이래야 되고 직업은 또 이런 걸 가져야 되고 성격은 이래야 되고 MBTI는 뭐 이래야 되고 등등등 정말 많은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애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를. 그리고 막상 시작을 하더라도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정도 안 생기고 헤어짐을 반복을 하는 거죠. 사실 자기만의 기준들이 사귀기 전에 볼 수 있는 것과 사귀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사귀고 나서 그게 부합하지 않으면 또 헤어지고 그럼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애가 어려운 거죠.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뭐 알아보는 과정 없이 완벽한 사람을 만난다. 사실 1, 2, 3번과 다 종합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알아보는 게 귀찮은 거죠. 모든 연애의 시작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시작을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알던 사람, 뭐 친구, 뭐 초등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과 연애를 하는 거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 뭐 소개팅을 한다거나 뭐 술집이나 어디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아보는 과정이 귀찮은 겁니다. 근데 상대가 다가와도 저는 굳이 그 사람을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하려는 걸 귀찮아합니다. 중간 과정을 힘들어하고 연애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없이 연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시경이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연애를 귀찮아하면 연애를 왜 하냐? 연애는 당연히 귀찮은 거다. 내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는데 연애라는 게 들어왔고 내가 신경 쓰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당연히 그거는 연애를 하려면 내가 할애해야 되고 내가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걸 귀찮아한다? 그럼 연애하지 말아야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사람에게 할애를 하고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일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의 성장, 뭐 나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 데 급급하다 보니 그 시간보다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은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제 이야기가 막 정답이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에 좀 집중을 해서 좋은 연인을 그리고 좋은 연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24년도에도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